빛거울 노인타운 본부장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에너지 관련 기업 500여 개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1호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검찰이 집회와 시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소년범들의 DNA 채취까지 이루어지면서 인권 탄압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의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다자구도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거울 노인타운 본부장에 임명된 인사가 도덕성과 전문성에 흠이 있다고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 결국 시의회에서 비선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먼저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는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거울 노인건강타운의 신임 본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멍 뚫린 광주시 인사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순천대 전임 강사로 임용됐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걸러지지 않고 시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임택 광주시 의원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임명이라며 비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선 개입 인사 논란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선 개입 모시 개입한다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있는가요? 임 의원은 시청 고위 간부나 산하기관 간부를 임명할 때 일정 기간 내부 검증 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시장은 인사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비선 개입 의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인물이 산하기관 요직에 임명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대학 교수 채용 비리로 얼룩진 인물이 시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 시장은 또다시 곤혹스러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검찰이 범죄 경력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하고 있는데 노동 탄압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5년 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파업 당시 노조 간부로서 사측과 마찰 끝에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희중 씨. 최근 갑작스레 DNA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하게 됐다. 2010년도에 관련된 일이지만 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출장까지 와서라도 하겠다. 노사 분규로 집행유예를 받은 또 다른 노조원도 5년이 흐른 최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동운동하면서 발생했던 문제고 그걸로 끝났는데 느닷없이 DNA 채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나는 DNA 채취에 관련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왜 DNA를 채취하냐. 검찰은 용산 참사 철거민과 쌍용사 노조원의 DNA 채취가 합헌이라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 지역 노동계에서만 시위사범 7명이 잇따라 DNA 채취 요구를 받자 노동운동이나 시위를 막기 위한 탄압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한 개인의 정보들이 다양으로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재발을 막고 흉악범을 빨리 잡기 위해 만들어진 DNA법이 집회 시위 도중 발생한 행위로까지 확대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범죄자에 대한 DNA 채취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지난 4년여 동안 11만 5천 명의 DNA 정보가 수집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DNA는 영구 보관됩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어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성인에 비해서 교정 가능성이 큰 소년범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DNA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구강 점막이나 모발, 혈액 등으로 한 번 채취된 유전자 정보, DNA는 정부기관에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아직 성인이 채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치기 어린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평생 DNA가 보관되는 셈입니다. 교화시설에서 새 삶을 준비하고 있는 17살 강모군 역시 지난해 벌인 절도 사건으로 지난주 광주지검에 나가 자신의 DNA를 제출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중범죄자 취급받으니까 좀 밖에서 돌아다니기 좀 그러고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떨까 좀 고민도 되고 그랬어요. 지난해 말까지 강군처럼 DNA를 채취한 보호처분 소년범은 전국 소년원 10곳에서만 1,400여 명,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아닌 절도죄를 이유로 일괄 채취한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오빠 죽어도 안 갈 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사을 썼어요. 더구나 소년범의 경우 새로운 삶을 준비할 여지가 성인 범죄자에 비해 훨씬 큰 편인데도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처분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DNA법에 채취된 소년들의 DNA가 평생 국가에서 관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소년들은 낙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소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권단체들은 소년범이나 집회시위 사범 등까지 DNA 채취가 일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다시 낼 계획이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 서구울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다급해졌고 새누리당은 중량급 후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판은 커지게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전 장관이 4.29 보궐선거에 새롭게 가세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미에서 농산물 공판장에서 출사표를 던진 천 전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 구도를 깨고 호남 정치에 새 판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고 희망을 잃어버린 야권을 재구성해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옛 통합진보당 오병인 의원이 출마를 접은 대신 바통을 이어받은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주 전남 본부장은 진보적 가치 구현을 출마 선언 일성으로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질밟힌 민생과 파괴된 민주주의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이로써 4.29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는 14일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현, 김하중, 조영택 3명의 후보가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고 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새누리당 조준성 후보도 본격적인 득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관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야권연대 가능성입니다. 정의당이나 국민모임, 시민후보나 무소속 등이 연대를 통해 단일 후보를 낼 경우 만만치 않은 파괴력이 예상됩니다. 또 지난 총선 서구울에서 40% 가까이 득표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원 유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새정치민주연합 대 야권연대의 대결 구도 가능성 속에 새누리당의 선전 요소까지 가세해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에너지 관련 기업 500여 개를 유치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한빛 원전 이전 100일 만에 빛가람 에너지밸리 1호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나주시 왕곡면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산단. 코스닥 상장업체인 보성파워텍이 이곳에 둥지를 틀기로 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오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전력 기자재와 사물 인터넷 스마트 센서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8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3년 안에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그다음에 KDN, KPS에서 한전 유관계획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보다도 어느 쪽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취득면이나 그다음에 인프라면.
이번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보성파워텍은 한전이 지난 1월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밝힌 이후 지역으로 유치한 최초의 기업입니다. 에너지밸리 1호 기업의 탄생으로 한전의 500개 기업 유치 목표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전은 연구개발기관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혁신도시를 대한민국의 전력 수도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를 동심원으로 해서 전남 지역, 광주 지역 이렇게 그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서는 많은 중소기업. 본사 이전 100일 만에 탄생한 한전의 기업 유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의 성공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 인수를 위해 우선 매수권을 행사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IBK 펀드의 매각 제안에 대해 공문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IBK 펀드 측은 5천억 원 안팎에서 매각 가격을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호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앞으로 3개월 안에 인수 대금을 내야 합니다. 신령을 부르는 나무로 불리는 초령목이 상록수로는 가장 먼저 신안구 흑산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갑자기 꽃샘 추위가 찾아왔지만 그동안 날씨가 따뜻해서 개화 시기가 일주일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신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산이 서서히 녹색의 봄볕으로 물드는 흑산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이 상나봉을 향해 올라가는 길목에 들어서면 초령목 군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즘 초령목 군락에서는 가지 끝부분에 피어난 지름 3cm가량의 흰 꽃이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불상 앞에 가지를 꽂는다고 해서 초령목으로 불리는 이 나무는 제주와 흑산도가 주산지인 상록수입니다. 꽃도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을 피우는 흑산도의 초령목은 지난 1994년 고사한 천연기념물의 후계나무입니다. 모두 43그루로 지금은 4, 5m 높이까지 성장해 전라남도 기념물 222호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 초령목이 천연기념물이었는데 고사하고만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초령목은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해당되는 귀한 나무로서 최근 이상기온 속에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초령목. 멸종위기에서 다도해 섬지역의 대표적 수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전단지가 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저수지에서 박 대통령의 얼굴을 희화화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 30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단지가 훼손돼 있는 점으로 미뤄 뿌려진 지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저수지 일대 CCTV를 확인하는 등 전단지를 뿌린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 광주시청 검사 결과에 누군가 나치 깃발에 홍어 이미지를 합성해 사진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글 측에 정보 제공 요청을 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합성 사진을 게재한 사용자 아이디와 IP 주소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줄 것을 구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 본사가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 MBC가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을 광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된 희망 나눔 캠페인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5억 5천여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고 이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쓸 예정입니다.